계속해서 부산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행이나 공항 등에 근무하는 보안요원에게 지급하는 가스총에 가스통을 재판매해온 업체 15곳 등 일당 25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가스통은 불발 확률이 높아 비상 상황 발생 시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 시중은행에서 보관 중인 가스총을 쐈더니 계속 불발됩니다. 또 다른 가스총은 격발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화약만 있고. 시험 사용된 가스총의 가스통은 지난해 업체에서 구입해 교체한 것인데 확인 결과 재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은행이나 공공기관, 세관 등 6천여 곳에 폐기해야 할 가스통을 재판매한 혐의로 총포사 대표 A씨 등 15개 업체 2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공항이나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총의 탄을 교체해준 뒤 수거한 통을 폐기하지 않고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제조 연호를 지운 뒤 이처럼 자신들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해 속여왔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까지 모의했습니다. 빈 깍지 약통 증거 없이 싹 치워버려. 극비로 해줘, 극비로. 극비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 8곳은 담합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업체별 판매 지역을 배분하고 수익금은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업체들 간 수익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연합체를 구성하여 가격 단가를 올려서 각 은행마다 납품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재판매한 가스통의 불발 확률은 9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제조 공장과 중간 판매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막말 논란으로 의회에서 제명당한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의원직에 복귀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일부는 전 의원이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동구의회가 내린 제명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전 의원은 9개월여 만에 의원직을 되찾았습니다. 전 의원은 아파트에서 함께 경비직으로 일하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경비원에 대해 전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 8월 의회에서 의원 6명 만장일치로 제명되자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서 한 발언을 놓고 의원직까지 상실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 지역 편의점에서도 모바일 직불결제인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은 1일부터 CU, GS25 등 부산 지역 편의점 2,400여 곳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고 결제 절차도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구매자가 스마트폰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고 결제 금액을 입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QR코드나 바코드를 생성해서 보여주면 가맹점이 이를 인식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4월 한 달은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 기간이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려보자는 의미인데 사실 취업할 곳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이거나 현장에서의 차별, 그리고 낮은 임금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31살 정훈남 씨. 지난해부터 인천의 한 주민센터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정 씨는 어렵게 취업해도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또다시 찾아야 하는 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계약직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약직이다 보니까는 만약에 면접 봐서 떨어지면 또 다른 데 또 알아봐야 되고 그게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오지현 씨는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당, 요양원 등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매달 받은 급여는 80만 원 수준. 비장애인 급여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 결국 4번이나 자리를 옮긴 다음에야 비로소 지금의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그 회식 자리도 안 껴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 아예 배제하시고 적금을 아무리 들어도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고생 끝에 취업해도 일터에서 숱한 차별을 겪었다고 말하는 장애인 근로자들. 평균 임금은 180여만 원으로 같은 기간 250여만 원을 받는 전체 임금 근로자보다 70만 원가량이 낮습니다. 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복지는 취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달장애인 취업처가 워낙 많지도 않지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해서 사실 수 있도록 전국 발달장애인은 모두 23만여 명. 일하는 장애인은 늘어가지만 이들이 진정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 불법 광고물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행정에서 이를 불법 광고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전화 폭탄을 도입했습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박지한 기자입니다. 상점 출입구마다 어김없이 불법 대부 광고가 놓여 있습니다. 부동산과 유흥업소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벽과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번화가와 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전단은 곧 쓰레기가 됩니다. 매일 수거를 반복하지만 또다시 쌓입니다. 그냥 유흥가 이런 거, 그냥 쓰레기, 일반 쓰레기랑 뭐 많이 널려 있고 사람들도 막 붐비적거리는데 쓰레기 때문에 길도 좁고 많이 지저분해요. 북구는 자동전화 개고 시스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배포한 업체의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해 발신 전용 번호로 이른바 전화 폭탄을 걸어 업무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전화를 받으면 5개 광고물법 위반 고지 등이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간 내에 설치 배포한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은 5개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물로서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화 간격은 최소 1번에서 무제한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1차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간격을 10분, 5분으로 점차 줄여나갑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17년 말 경기도 수원시가 첫 도입했는데 월별 불법 전단 적발 건수가 75%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이달부터 해운대구와 북구가 첫 시행했습니다. 전단지가 그야말로 막 거리를 뒤덮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께서 적극적인 단속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행위를 업주가 자질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10월까지 시청의 시스템을 갖춰 부산 16개 구군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지한입니다. 해운대구는 자원봉사센터와 일회용품 없는 해운대 조성을 위한 해운대 재활용 도움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운대 재활용 도움센터는 민간 주도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가 이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운대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주민 서포터즈 모집과 교육, 관련 행사 개최 등 사업 전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일 기장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기장 어르신 한마당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기장 5개 읍면 4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자매 결연을 하고 있는 무주군에서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실버가요제와 문화공연 등으로 어르신들은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도 마련됐고 경로와 효행 감사패와 표창장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기장군 한마당 축제를 기장군 새마을지에서 이렇게 참맞이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만이라도 남한 기장군 어르신들은 즐겁고 흥겨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을 빌겠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장군 노인복지관 등에서 무료 건강검진과 VR 체험, 미용 봉사 등이 펼쳐져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파트 15층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져 주차돼 있던 차량을 파손시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9살 A씨가 아파트 15층에서 물건을 던진 것으로 확인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해 아파트 주변에 매트리스를 설치한 뒤 A씨의 집으로 들어가 신변을 확보했습니다. A씨가 던진 물건으로 정차 중이던 택시와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의 뒷유리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수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정신보건센터 상담사와 동행해 A씨를 응급 입원시켰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부산의 A형 간염 신고 건수가 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배나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 28일까지 A형 간염 신고 건수는 작년보다 3.3배 늘어난 3,597건인데 부산은 이보다 증가율이 컸고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59건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부산시는 합동조사팀을 꾸려 밀접 접촉자를 조사하고 역학적인 연관성을 파악하는 한편 밀접 접촉자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부산 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버스 사업조합이 격주로 5일째 근무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자동차 노조 관계자와의 노사정 간담회에서 조합 측이 격주 5일제의 유연 근무제를 우선 도입한 뒤 점차적으로 주 5일 근무 정착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주 5일 근무와 함께 이에 따른 임금 보전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버스 준공영제 혁신과 관련해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참여하도록 해 혁신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외로움 치유 조례가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제정됩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은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부산시는 시민 실태 조사를 통해 외로움 지표를 개발하고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 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게 됩니다. 조례는 3일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다뤄집니다. (5월 3일) 기상정보입니다. 3일 금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14도, 낮 최고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3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1도, 경남 11도, 부산 14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25도, 경남 24도, 부산 23도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은 높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늦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상 매우 맑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